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중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는데요.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집행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내란 공모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최근 검찰 진술은 윤 대통령 측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정장 차림으로 재판정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먼저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 나온 첫 육성 발언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론은 계엄 포고령이 형식적일 뿐이었다는 주장으로 시작했습니다.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그 집행의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행할 계획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실제로 발동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포고령 1호 위반이라며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 3명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답변서와도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적어도 며칠간 이어질 거라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포고령 대부분이 위헌 투성이라 파면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형식적 포고령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계엄 포고령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은 여러 차례 꼬여왔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포고령에는 어디를 봐도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됩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고령을 검토한 최종 승인권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이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과 자신의 휴대폰을 부수라고 측근에게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김 전 장관의 파쇄 지시가 형식적인 포고령일 뿐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셈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중 2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줬는지,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윤 대통령은 2 질문 모두 부인했는데요. 졸지에 부하들은 거짓말쟁이가 된 셈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건넸다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에 지시사항 3개가 적혀 있습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도 나옵니다. 비상계엄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해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로 꼽힙니다.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에게 먼저 이 문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 탓도 또 한 번 했습니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건을 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국회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서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지 불분명하지만 윤 대통령 지시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헌재 2번째 질문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앞두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냐였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단 4글자로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 사령관들의 진술은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전화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도 국회 활동을 금지하면 위헌입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해도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2가지 질문은 윤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군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 정치인과 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가리키는 공범들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건 사후 대비책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혼란을 예측하고 준비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계엄군은 소총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이들에게는 5만 7천 발의 실탄도 지급됐습니다. 본청 창문을 깨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총을 맨 채 무리지어 본청 내부를 뛰어다니던 계엄군의 행태를 전 국민이 생중계로 목격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대대적인 군사작전이었지만 계엄이 실패한 뒤로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한 거였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든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은 한둘이 아닙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이라는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계엄군이 계엄 해제가 임박하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을 최우선 체포 대상으로 지목했고 출동조 단체 대화방에서는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지시도 공유됐다는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들을 체포한 뒤 구금할 장소까지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황당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 대통령은 변론 후 군 병원으로 직행했고 밤늦게야 서울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강제 조사를 위해 기다리던 공수처는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갔는데요. 조사를 해야 하는 공수처, 이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어젯밤 경광등을 켠 경호 차량 여러 대가 국군 서울지구병원 앞 도로를 줄지어 빠져나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 행렬입니다. 탄핵 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변론을 마치고 서울 구치소가 아닌 국군 서울지구병원을 찾았습니다. 3시간 넘게 병원에 머무른 뒤 밤 9시가 넘어서야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 의료시설을 방문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받았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설명입니다. 정확한 병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무리 없이 스스로 변론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할 때 건강에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 대통령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이틀째 구치소를 찾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강제 구인 시도는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인권보호 규정상 피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출석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을 청사 대신 구치소 내부에서라도 조사하는 방안까지 준비했지만 병원 방문 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향후 조사 등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소를 담당할 검찰에 사건을 넘겨주기 전까지 이제 공수처에게 남은 시간은 약 일주일뿐입니다. MBC 뉴스 윤수산입니다.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워싱턴의 김재용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 특파원, 우리 시간 오전 6시에 발표를 하는 것 같던데 시작이 됐습니까?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은 대규모 인공지능 관련된 인프라 투자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그렇게 예고했는데요. 조금 전 폭스TV는 약 1,000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될 거라고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발표가 될 거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선주의 극대화를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주 후반엔 산불 피해를 본 LA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물 부족 문제에 대한 행정명령 같은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아성 지역이라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예, 미국 우선주의 관련해서는 핵심 강요들의 행보도 비슷한 것 같은데 국무장관도 관련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아예 국무부의 새 운영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을 더 강하게, 안전하게, 더 번영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해보는 외교는 절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Everything we do must be justified by the answer to one of three questions. Does it make us stronger? Does it make us safer? And does it make us more prosperous? If it doesn't do one of those three things, we will not do it.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MBC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종전을 위해 당사자들이 뭔가 양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대가 없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갖게 되면 그게 다른 나라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엔 러시아는 이미 제재, 고물가, 인명피해를 봤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러시아가 전쟁으로 자초한 건데 이걸 양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살상과 파괴를 끝내기 위해 종전을 추진하겠다는 거여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주 유엔 대사 후보자에 대한 상원 청문회도 있었는데요. 스테파닉 후보자는 미국이 유엔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다면서 미국 이익에 반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엔 역시 미국 이익에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탈퇴 선언을 한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의 발언 기조를 퍼뜨린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이익에 반하면 국제기구도 견제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예, 취임 첫날 수많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전임 정부 정책에 대한 것들이었죠. 맞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나온 행정명령과 조치 78건을 철회했습니다. 반면 본인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42건이라고 이곳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WHO 언급했습니다만 역시 바이든 대통령 때 재가입한 파리 기후협약을 포함해서 전임 정부 때 시행된 행정명령을 무더기로 무효화했습니다. 또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해제 방침도 철회했는데요. 6일 전 시행된 조치가 결국 일주일도 안 돼 백지화된 겁니다. 조금 전 쿠바 외교부의 반응이 나왔는데 이성을 잃은 것 같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anything but Biden, 즉 바이든 정책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전임 정부 지우기란 말이 나옵니다. 미국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그래서 제기됩니다. 그리고 의사당 폭동자들에 대한 사면도 진행되면서 오늘날 수감돼 있던 사면자들이 풀려나는 게 미국 언론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의사당 폭동자 사면에 대해 사법체계를 조롱한 모독의 서막이라고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반이민 정책 관련해 미국의 힘은 영토가 아닌 다양성에서 나오는데 이런 조치는 결국 경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희망적 메시지를 내놨다며 이대로 진행되면 성공해서 집무실을 떠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